먹통인데요. 카카오톡 먹통 사태 전국민 일상 로그아웃이라는 주제에 선정해 봤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 4,600만 명이 쓰는 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 곳곳이 정말 마비가 됐는데요. 원인이 됐던 이 SKCN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에 대한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초동 대응부터 지금 완전히 복구되는 것까지가 정말 이 과정 하나하나 다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이 화재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지하 3층 전기실 배터리 중에 한 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시작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인터넷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 수많은 선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단 하나의 선만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일상이 무너진다는 걸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상의 로그아웃뿐만 아니라 디지털 암흑이다, 또 디지털 블랙아웃, 그리고 사이버 아마겟돈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루, 이 5개의 렉, 선반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선반으로 이루어진 배터리 한 개가 모두 탔지만 추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촛불이 난 지 일단 신고 시점도 저는 사실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4분 후에 119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센터 내에 신고가 이렇게 늦게 접수됐다는 것도 의아한데 지금 SKCNC 관계자의 목소리에 따르면 지금 소방 설비가 작동했다는 알람이 떴을 때 1층에 있던 관리자가 계단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난 걸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라는 취지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 19분, 오후 3시 19분에 화재가 시작됐는데 신고된 시점이 3시 33분이었고요. 더 납득이 안 되는 건 지금 사실 질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 국민의 4,600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쓰는 중요한 플랫폼이 카카오입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게 지금 관련해서 이 지금 SKCNC 건물 화재가 발생할 때 이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 당연히 국민들 생각에서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속보 신고 대상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속보 신고 대상 건물이 아니었다는 점도 사실 의아함을 자아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일단 뭐 전문가들이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 화재가 발생을 하면 마비가 되잖아요. 우리 일상이 마비가 됩니다. 피해가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원 차단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초기 진압이 중요했는데 이 초기 진압을 실패했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4,600만 명이면 뭐 어린 아이들 빼고는 정말 전 국민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멈추다 보니까 정말 일상이 멈춘 좀 느낌도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센터가 구비한 냉각용 가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전체 전력 차단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던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화재 신고 5분 뒤에 소방당국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3시 33분에 접수가 됐고 3시 38분에 소방당국이 현장에 달려온 건데 오후 4시 52분경에 소화약제, 냉각용 가스로 불길 진압이 어려워지면서 이 소방당국에서 물을 사용하겠다, 전력을 차단해달라 이렇게 센터 측에 요청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후에 센터 전원이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내내 지금 먹통이 됐었던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지금 SKCNC 관계자의 목소리에 따르면 화재 감지 후에 청정 소화약제가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이 도착할 때 자동화재 방제 시설이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SKCNC 관계자의 말을 보면 특별히 지금 화재가 난 이후에 이 뭐 설비 자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게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면 진화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이 불이 난 렉의 두께가 1.2m가량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유압장치로 벌려가면서 소화 작업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빠른 시간 내에 진압되기는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지금 소방당국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화재 발생 직후 트래픽 분산과 함께 이중화 작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완전 복구가 되는 게 사실 사고 4일 후까지도 완전히 좀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좀 장애가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완전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는 화재가 발생한 뒤 4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분들의 목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네. 카카오는 오늘에 돼서야 웬만한 모든 서비스들 지금 복구가 됐다라는 지금 그쵸.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이원화 작업했다고 하지만 이중화 작업을 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이중화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올 8월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30분 만에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구글 같은 경우는 이중화, 삼중화 작업까지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참 의아스러운 게 카카오 하면 거대 공룡 몸집이라고 불리고 그럼요.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본인의 데이터 센터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SK CNC 관련해서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자체도 사실 지금 의문이 들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러네요. 이중화가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복구하는데 며칠이 소비되지 않죠. 왜냐하면 소요가 되지 않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 15일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완료됐다라고 목소리가 나온 게 오늘 오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화가 됐지 않았다라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가장 화가 났던 것, 국민들을 가장 공분케 했던 게 뭐냐 하면 카카오 부사장이 화재 관련해서 시나리오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파트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소화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재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건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재뿐만 아니라 해킹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임차해서 하나만 쓰고 있다는 거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4천억 들여서 내년에 하나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 완공이 될지도 사실 의문인데 그렇죠. 지금 카카오 이용자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4,600만 명의 해외에서 쓰는 사람들까지 하면 약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와.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이 시기마다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관련 인원들을 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1년에 한두 차례 이상씩은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관련 비용도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95억 달러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곳이죠. 55억 달러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융권 같은 경우도 해킹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전 국민이 이용하는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 카카오가 이런 훈련도 이런 대비책도 전혀 없었다는 것 사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화재가 발생하는 건 어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글쎄요. 이렇게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와 메신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가 기능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카카오 측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좀 어땠을까요? 오늘 오전 11시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카카오 남궁훈 그리고 홍은택 각자 대표가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SK CNC 데이터 화재로 인해서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한 거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모든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검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궁훈 대표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쇄신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고요. 이용자 여러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남궁훈 대표 지금 사임의 뜻을 밝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사임을 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사임 후에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비대위가 꾸려졌어요, 카카오에. 그러니까 비대위 하면 사실 정치권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에도 지금 비대위가 꾸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사임 후에 비대위 내에서 재난대책 소위 위원장으로 재발 방지와 관련한 노력들, 대책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카카오 그룹의 주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주가가 일제히 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좀 어떨까요? 일단 월요일이 카카오에게는 굉장히 악재의 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 내내 이 카카오가 먹통이 그쵸. 되면서 월요일 날 모든 이 카카오 관련 계열사들의 주식들이 거의 곤두박질 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한테는 월요일이 블랙 먼데이였던 셈이었던 건데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4, 4분기 관련해서 암울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신뢰 회복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재 사고로 인해서 카카오 브랜드 가치 훼손이 발생했다라는 목소리까지 같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광고와 이 커머스 영역 확장에 필요한 제동이 걸릴 거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왔는데 역시 주식시장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11시에 사과 발표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오전장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 5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 48,350원에 거래가 마감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방송 전까지 계속 카카오 주가를 확인을 했거든요. 저는 개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카카오 주가가 이 사과 발표 이후에 어떻게 요동치는지 궁금해서 계속 확인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만 원 넘어선 상태고요. 뭐 여기에는 사과 발표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뭐 비대위 자체가 꾸려졌고 이 남 대표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남아서 계속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나갈 취지로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 주식시장에 작용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게임즈 등 이 관련사들 주가가 다 일제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오늘 이 기자회견장에서도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주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냐?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남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요일 상황 그리고 뭐 어제까지도 특히 좋다고 볼 수는 없었죠. 주가가 떨어져서 죄송하다. 임기 내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남 대표가 올 2월 초에 카카오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뭐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5만 원 이상 오른 것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블랙 먼데이에서 지금 수요일 상황에서는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5만 원은 제시를 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목표는 남 대표가 지키지 못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컸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 킥보드 반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요금이 50만 원까지 불어났다. 이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관련해서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뭐 이런 비난 또 불만의 목소리들이 지금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던 며칠인데요. 일단 이렇게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기 또 일반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등 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잠금 장치를 잠그게 되면 이용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앱에 접속을 해서 이용 종료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당시 뭐 앱에 접속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용 기간만큼 요금이 부과가 돼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앱이 작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 이용요금 우리가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킥보드 반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잖아요. 일단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기사화되면서 카카오 측에서 이 부당하게 더 추가되는 이용금에 대해서는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그날 그뿐만이 아니었죠. 주말에 우리가 흔히 선물할 때 대면으로 선물 못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들 한두 번씩 이용을 하셨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걸로 결제를 하려고 뭐 식사를 하러 갔다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에 들른 분들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날 주말에 이 카카오톡 이 선물하기 관련해서 선물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용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속 점검 중인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카카오톡 관련해서 택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도 상당수 있었죠. 지금 카카오톡이 세워진 이래 12년 만에 최장시간 장애가 벌어졌던 겁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아직 피해 신고 접수 채널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 연합회에 접수된 피해 건수를 보면요. 하루 만에 500건에 육박했다고 하네요. 네, 하루 만에 500건에 육박했고요. 지금까지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650건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유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무료 서비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게요.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관련해서 이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유형별로 피해 건수가 집계된 건 아닌데 그 톡 채널로 인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톡 채널 쓰시는 분도 계시고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용자용 카카오톡으로 이제 홍보, 마케팅, 주문 등에 그쵸. 활용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말 같은 경우 예약제로 이용되는 것, 뭐 네일숍이라든지 헤어숍, 뷰티숍 이런 곳들은 거의 요즘에 예약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주말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 시간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톡 채널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당연히 톡 채널로 예약을 했던 손님들도 이 확인이 불가능했던 상황이고요. 고객 유입이 끊겨서 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용자들 이 법적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서비스에 카카오톡 서비스 오류 피해자 모임 그리고 카카오 장애 피해 보상 이런 지금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가입한 인원들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본인들의 지금 사실 피해 입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집단 소송을 할 움직임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료 서비스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지금 카카오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대위가 꾸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상 대상 또 보상 범위 등을 지금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지금 밝혔는데 오전에 사과 발표를 했을 때 홍은택 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걸 보면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라고 한다면 그럼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포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글쎄요, 이걸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러면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장을 확실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이 피해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산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무료 서비스 이용자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무료 서비스 하면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 이 메신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날 이제 메신저는 올해 굉장히 오랜 시간 복구 이후에 주고받을 수 있게 됐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 날이 돼서야 그렇죠. 복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급작스럽게 주말에 업무를 해야 될 일이 생겨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해야 되는데 전송받지 못했고 전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이걸 과연
피해 보상 금액으로 어떻게 산출할지도 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적인 소송 내지는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입증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 그럼 사실 4,600만이 다 해당돼요. 일단 주고받는 메신저 자체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과연 그건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저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오전에 홍은택 각자 대표가 이야기한 발언만으로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 가능성도 열렸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원희룡 장관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이 피해를 입은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카카오 측이 무한 책임화 자세로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사실 그날 카카오톡으로 예약해서 택시를 타야지 했던 분들 택시 못 타셨고요. 그쵸. 그리고 이분들 거의 빈 택시로 운행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곰칫날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중요한 게 지금 이 카톡 서비스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 전체 92.8%인 22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기사분들이 주말 내내 돈을 못 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본인 SNS에 관련 글을 올린 건데 일단 관련해서 일상이 모두 멈췄다라고 하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한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국토부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투명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당정이 오늘 이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를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지금 일단 카카오 관련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 그리고 독점 기업이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피해받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피해 보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 관련해서 화재 사고가 처음 있었다? 아니죠. 왜냐하면 2018년에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다지 큰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번만큼 화재 사고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들 역시 피해가 컸습니다. 국민 생활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그때를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데이터 관련 부분도 이게 재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재난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관련 의무를 기업들에게 부과를 하고 또 강제하는 입법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관련 인터넷 기업들이 한사코 다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중요한 게 지금 입법 조치가 안 됐던 거죠. 데이터 재난관리법이 흐지부지 됐었던 겁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해서 어마어마한 이 피해와 관련돼서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훈련도 시키고 또 어마어마한 비용 투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어떤 소극적 해석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뭐 민사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배상 액수 현실적으로 턱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관련해서 지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또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 법안들이 지금 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하는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졸속 입법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관련해서도 여당 그리고 뭐 정부에서 TF팀 구성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지만 관련해서 이 데이터 문제와 관련한 여당 정치권과 그리고 정부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TF팀이 구성이 됐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런 TF팀이 만들어지려면 전문가는 당연하거니와 실무자들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F팀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실무자,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실행 가능한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이 카카오 서비스의 대규모 장애를 두고 이전에도 사실 지적이 되었던 이 카카오식 성장 방정식이 단초가 됐다라는 또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카카오의 제대로 된 뭔가 각성이라든지 책임의식,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좀 의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사실 지금 카카오라는 게 뭐 메신저, 소통 창구 역할을 넘어서 사실 이거 공공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에서도 사실 카카오톡으로 다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알림 맞습니다.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SK CNC 데이터 센터에 임차를 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카카오 계열사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외 법인을 포함해서 187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다음을 인수했잖아요. 이 다음과 합병을 했죠. 다음을 합병한 다음에 그 당시 2014년 당시 계열사가 36개였거든요. 무려 5배 이상 이 계열사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인수합병 통해서 사업 시세를 확장하게 된 건데 중요한 게 이렇게 시세 확장을 하면서 사회적인 갈등도 계속 빚어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용실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미용실 예약, 대리운전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까지 카카오가 침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진출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라는 게 신뢰도를 그렇죠.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 모집도 훨씬 용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지금 이 카카오에게 득이 아닌 독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중소업자하고 갈등도 상당히 많아지면서 영향력은 막강해졌어요. 그런데 과연 공공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사회적 책임,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카카오가 선뜻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서비스 카카오톡 관련해서 지금 전 국민에게 소통창구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성, 가용성 이게 담보가 돼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 카카오 사태를 통해서 카카오 측에서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점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카카오 이 사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독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 기업이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입법안들이 이 카카오를 돕지는 않았는지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입법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서 법을 하나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빈틈없는 사각지대 없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내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